칼럼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을 포용 어설픈 보수통합이 국민의힘을 또 망친다.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됐다. 예상대로 일부 중앙 언론과 종편에서는 장동혁 체제의 변화와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보다 반대파의 입장과 당내 갈등을 부각하는 데 더 많은 지명과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당 개혁과 당원 주권 2.0 시대를 선언하고 제대로 싸울 인재로 당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재명 정권에 맞서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고 자유보수의 기치 아래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정치적 노선에 지지를 보내는 당원과 국민들이 있다.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책임당원 중심의 당 운영이다. 장 대표는 시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 선출 등의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권리당원의 한 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당에 국민의힘만 선거 때마다 어설프게 중도 확장과 보수 대통합을 외치면서 정작 당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서야 되겠는가. 이제 정당은 당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당원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당협위원장 선출과 각종 경선에도 책임당원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중도층의 선택은 선거 승리를 위해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중도로 위장한 자들에게 역공작을 당해 보수가 괴멸된 적이 어디 한두 번이던가. 중도 확장은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넓혀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동안 국민의힘에는 수많은 당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했지만 임기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한 지도부가 얼마나 많았는가. 선거 때마다 중도 통합, 외연 확장을 외치면서 정작 자유보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계파 정치와 공천권 경쟁만 남고 자유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장동혁 대표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보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겠다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수정체성 확립위원회 설치까지 제시했다. 시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 선출에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등 선출직에 대해서도 새로운 평가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일부 기득권 세력은 3선 4선끼리 몰려다니며 장동혁 대표를 흔들고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것은 간단하다. 그동안 당이 어려울 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자유보수 지지자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일 때 무엇을 했으며 국민의힘이 위기에 빠질 때 어떤 정치적 책임을 졌는가? 오히려 자당 대통령 탄핵과 구속 과정에 동조한 사람들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그런 과오에 대한 반성도 없이 총선이 다가오니 다시 공천권이 걱정되는 것은 아닌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직도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을 한데 묶어 보수 대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세력이다. 무조건 모이면 통합인가? 정치적 가치와 노선이 다른데 선거를 앞두고 한 지붕 아래 모이기만 하면 그것이 보수통합인가? 무엇을 위한 통합이며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과거 국민의힘이 이준석 체제에서 겪었던 극심한 내부 갈등을 벌써 잊었는가? 이준석은 개혁신당에서도 63지방선거 패배 등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얼마나 극심한 계파 갈등과 분열이 있었는지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오세훈 역시 과거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시장직 사퇴라는 정치적 선택을 했고 결국 서울시장 자리를 야권에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 후로도 당의 주요 정책과 노선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이견을 보여왔다. 그러한 정치적 과정과 책임에 대한 평가도 없이 세 사람을 다시 끌어안아야 선거에서 이긴다는 논리는 너무나 단순하다. 자유보수 정당을 다시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은 사람 숫자가 아니라 정치적 가치다. 누구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보수의 기본 가치에 동의하고 그 가치 아래 함께 싸울 수 있다면 문을 닫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과거의 갈등과 책임에 대한 평가도 없이 선거만 다가오면 보수 대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집에 모인다면 국민의힘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필자가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을 무조건 포용하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이제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10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자유보수의 정체성을 지킬 사람인지 국민과 당원이 평가해야 한다. 3선이든 4선이든 중요하지 않다. 국회의원 배지를 몇 번 달았느냐가 보수의 자격증이 될 수는 없다.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정치적 혜택을 받았다면 당이 어려울 때 몸을 던져야 한다. 당이 어려울 때는 뒤로 숨어 있다가 총선이 다가오자
공천권을 걱정하며 당대표 흔들기에 앞장선다면 책임 당원들이 과연 그것을 용납하겠는가? 최근 정치권의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낮은 수준으로 내려온 조사들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도 나타났다. 물론 한두 번의 여론조사에 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이 국민의힘이 더 냉정하게 스스로를 혁신해야 할 때다. 자유보수 정당 국민의힘은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는 재건의 시대에 들어섰다. 그런 시대에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보다 자신의 가치와 소신을 가지고 국민 앞에서 책임지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배지나 달고 점잖게 폰만 잡는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당이 어려울 때 현장에 나가 국민과 함께하고 자신이 믿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좌파 정부와 여당에 맞서 싸울 이진숙, 김태규, 우신동욱 같은 전사들을 요구하는 것이다. 보수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에서 필패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실패의 원인을 도려내고 새로운 자유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은 국민의힘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이제 정치인의 이름을 보고 줄을 설 때가 아니다. 가치를 보고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의 중심에는 몇몇 기득권 정치인이 아니라 당을 지켜온 책임당원과 국민이 있어야 한다. 보수의 재건은 어설픈 봉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